지금부터 세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당연히 건축 전공을 했고요. 간혹 이제 제 외모를 보시고 그 그래픽이나 설계 또는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저는 뼛속 깊이 그 현장 건설 현장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음건설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2004년 주식회사 경신공업 본사 사업 및 연구소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2003년 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케치업이 국내에 도입되던 시기라 스케치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였는데요. 이 당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모델링 데이터를 건축주에게 브리핑도 하고 그리고 설계자와 그리고 시공자 간의 협의 시에도 매우 획기적인 툴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 제가 2009년 신풍제약 5선 공장 신축공사 그리고 2010년에 향남 제약단지 대웅바이오 제3공장 신축공사 경신전선 천안공장 신축공사 그리고 2013년에는 경신 송도 이사업장 신축공사 최근에는 동탄에 있는 그 KPS 증축공사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주로 공장 건설과 클린룸 시공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설계 업무가 아닌 현장에서도 스케치업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철골 구조 가상 시공 사례를 제가 현재 그 공사 준비 중인 주식회사 이노식스 공장 신축공사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지는 약 1,52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2,170평 정도 되는 지하는 없고 지상 4층의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자, 우선 오토캐드 도면인 2D 배치도입니다. 자, 북쪽과 서쪽으로 도로가 있고 도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저기 동쪽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서 남측으로 진입하는 공장 출입구와 건물 주출입구가 있습니다. 지상 1층과 2층을 보면 공장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고중량의 정보를 옮기는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라인이 있으며 이곳 공장 라인 또한 클린룸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좌측 부분에 보시면 로비가 있고 그 코어 부분과 부분적으로 또 사무 공간이 있습니다. 3층은 임원실 및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고 지붕층에는 클린룸을 제어하기 위한 기계실과 변전실 그리고 직원들 복지를 위한 풋살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보유한 회사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곤 합니다. 이 본 프로젝트는 건축 설계 시에 레빗으로 사실은 계획이 됐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시도와 비슷한 형태로 레빗으로 모델링한 이노식스 공장이 3D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체계적인 레빗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레빗이라는 툴을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2010년도부터 그 레빗 아키텍처와 스트럭처 그리고 MEP를 배워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 레빗을 만져보는 사람들끼리만 파일을 주고받고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이노식스 같은 경우는 건축 설계에서 레빗을 작업을 했지만 또 현장에서 레빗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또 배워서 하기에는 또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여의치가 않아서 저는 주로 스케치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 프로젝트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철거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철거를 가상 시공해 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지의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 철거를 시공하려면 우선 기초가 먼저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가 시공되려면은 지질에 따라 연약지방린 관계로 화면과 같이 파이 시공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 500에 파이가 500 그러니까 50cm죠. 50cm 500에 길이가 한 13m 정도 되는 PGC 파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 개만 작성해도 여러 개를 이제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에 복사하면은 금방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면을 보고 그 위치에 파일 위에 독립 기초를 시공하였습니다. 그 독립 기초 레벨에 맞춰 바닥 슬래브를 또 시공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프레임 모델러를 이용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만 하면은 슬래브가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독립 기초 위에 또 H 형광으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철골 부재의 컨텐츠였는데요. 보통 I 형광, 뭐 C 형광, L 형광을 제외하고도 국내에 국내에 있는 빔만 철골 시리즈만 해도 13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서 그 빔을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총판사인 그 호공코리아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철골 규격을 모두 넣어서 모델명만 입력하면은 철골이 자동적으로 그려지도록 기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모델링하는데 수월했습니다. 이어서 2층 바닥 구조 평면도를 보고 거도하고 빔을 시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부재별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는데요. 호공코리아에서 만들어준 기능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리고 선 그리듯 그리기만 하면 정확한 위치에 기둥과 거도와 빔이 시공되었었습니다. 기둥과 거도 그리고 빔 사이즈는 다 달라도 기본적인 형태는 같은데요. 예, 모델링하는 방법 쪽에서는 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기둥 같은 경우는 해당 위치에 클릭만 하고 그 높이값만 입력을 하면은 만들어진 형식이지만은 거도나 빔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평면 레벨 밑으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아주 쉽게 제가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공코리아에서 개발해 주신 이 기능은 제가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본 세션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가시면은 호공코리아 부스가 있습니다. 그 스케치용 총판사인데요. 그쪽에 가셔서 그 철골 모델링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호공코리아에서 부스에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윈드 컬럼이라고 합니다. 윈드 컬럼을 시공했는데요. 윈드 컬럼은 그 외벽 마감은 여기는 이제 철골이다 보니까 다 거의 외벽이 판넬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 컬럼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윈드 컬럼은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도 H빔이라 기둥 시공하면서 같이 좀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이 부재를 만약에 제가 다 손수 그려야 된다면은 아마 좀 뛰어넘었을 것 같은데 저기 또 이렇게 쉬운 기능을 만드셔서 하여튼 겸사겸사 또 바로 시공을 해봤습니다. 자, 2층 공장 부분 크레인을 걸기 위한 거도와 주행부를 시공해봤습니다. 자, 보다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해당 부재 시공이 2층이지만 실제로는 2.5층의 정도의 높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자재를 들고 이동하는 이동식 크레인이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앞서 보신 부분에 크레인 거더 두 라인이 있고 앞쪽에는 또 하나의 크레인 거더가 있습니다. 결국 총 3개의 크레인이 있는 공장인데요. 앞서 시공한 부분과 지금 시공된 부분끼리도 조금 레벨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인 거더와 빔 위에 실제 크레인 사이즈의 크레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건축주 브리핑 시험한테 이해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모델링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구조 설계 오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2층 구조와 크레인 빔을 얻기 위한 크레인 거더와 또 크레인을 걸기 위한 크레인 레일 빔 사이에서 2층이라 하더라도
총 3개의 레벨이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설계 시 간섭이 생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가상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도와 레이빔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색상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한눈에도 저희가 이제 보더라도 보기도 좋고, 뭐 건축이나 구조, 뭐 또 설계 시공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아마 또 유용하게 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3층부터는 주출입구 쪽에 이제 캔틸리버 형식의 또 다른 또 공간이 생깁니다. 전체 3층 구조를 가상 시공해 봤는데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사이즈 형광을 일일이 모델링하며 푸시풀을 하게 되면 제가 가상 시공을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호공코리아에서 이제 뚝딱 만들어 주신 이 기능으로 이제 그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수월하게 저 시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층 바닥과 그리고 기계실 그리고 변전실 힘을 얻기 위한 기둥 몇 개는 한꺼번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3층이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온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관 사이즈가 굉장히 상당 부분 바뀝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도면을 처음 받고 나서 철골 구조도를 봤을 때 철골 시리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호공콜에서 만들어 주신 그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저도 쉽게 그 같이 가상 시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D 도면을 보고 직접 가상을 시공해 봤는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항상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이제 도면을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가상 시공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공 계획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뭐 장비 배치를 그러니까 철골을 조립할 때 장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미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박공집을 얻기 위한 철골도 좀 시공을 해보았습니다. 개발해 주신 기능을 이용해서 사선으로 된 높이, 즉 높이가 이제 다른 철골이 있는데요. 박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클릭을 하니까 사선으로 또 빔이 그려졌습니다. 자, 저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데크 플레이트 모델링도 같이 좀 개발을 해주셨어요. 부분적으로 한번 좀 시공을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로 저 부분인데요. 슈퍼데크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또한 이제 그 그리기 기능을 선택하고 폭과 높이 그리고 입력값만 선택하면은 자동적으로 데크 플레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재들은 나중에 이제 엑셀 파일로 해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데크 플레이트 높이는 슈퍼데크 철근 100은 높이까지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타설되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두께까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슬래브는 플라인 모델러를 이용하여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부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전체 콘크리트 물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래브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아래에서 바라본 데크 플레이트의 가상 시공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장에 가면 이게 이런 실제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케치업을 활용하여 제가 철근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전체 층별에 대한 전체 물량 산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좋지만은 이제 원하는 부재를 제가 클릭해서 원하는 물량만큼만 그 물량 산출이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최고의 기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주로 물량 산출을 많이 하는데요. 아주 유용하고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말 이건 센세이션한 툴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레빗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금 그렇게 저도 배웠지만 그거를 쉽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상 시공 동영상을 자,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파일을 지면 아래로 받고 독립기초를 이제 시공하도록 합니다. 예. 독립기초 레벨에 맞춰서 슬래브를 또 완성하게 됩니다. 또 이 건물의 주요 구조부인 컬럼을 시공하고 그 컬럼과 컬럼을 이어주는 거들을 또 시공합니다. 이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윈드 컬럼이 시공되었는데요. 시공된 모습을 잠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공된 모습이 보이시죠? 2층에 크레인 힘을 받아주는 거더하고 크레인을 설치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가상 시공을 통해서 설계 오류를 확인한 사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크레인 레일빈과 크레인 거더 그리고 2층 구조와 간섭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레빗조차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스케치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크레인 구조의 크레인 구조 부분을 마무리하고 3층 철골을 시공하였습니다. 4층을 시공하고 지붕을 받치기 위한 구조 기둥까지 시공했습니다. 자, 지붕 철골을 설치하고 데크 플레이트까지 시공하였습니다. 데크 플레이트 설치한 모습을 보시게 되면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데크 플레이트 또 아래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하는 구조 부재를 선택하면 제가 원하는 부분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엑셀로 보내기를 하면 각 구조 부재별로 나누어서 물량 산출이 가능합니다. 비밀 치수, 길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철골의 경우 사이즈별로 중량표에다가 그 단위 중량만 곱해주면 바로 전체 이제 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가장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제가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케치업을 활용한 건설 현장의 업무기들을 굉장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설계 오류에 대한 검토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뭐 3D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지만 스케치업을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작업이 워낙 직관적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축주와의 협의인데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협의가 아니라 설득입니다. 건축과 시공을 모르는 건축주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 철골 자체는 이제 너무나도 시리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조 설계를 따로 해서 이 철골에 대한 그 단순화 이제 모듈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이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정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도면 파악이 용이한 건데요. 뭐 이게 제가 설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2D 도면만 봐서는 저희가 건물의 형태나 뭐 전반적인 구조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사전에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직접 하면은 오히려 설계자보다도 제가 그 건물에 대한 자세하게 좀 건물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샵 드로잉에 대한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샵 담당자한테 뭐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뭐 3D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사소통이 훨씬 용이하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으로 건설 현장의 스케치업을 활용한 가상 시공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케치업은 2D 오토캐드 일에 가장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기능적으로는 다소 뭐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 호공코리아 같은 뭐 개발력과 기술력을 능력 고려 갖춘 총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세션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호공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는데요. 뭐 질문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질문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시면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